9월 달에 비해서는 날이 되게 선선해졌어요. 살만해진 거죠. 살만해졌고 가을이란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9월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한다고 정신이 없으셨고요. 1학기에 비해서는 내신 대비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래도 2학기 도형이 사실은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특수한 부분들, 지역적인 부분들, 중학교 도형에서 중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들이 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학기 내용이야. 2차 연립 방정식, 제곱근, 2차 방정식, 2차 함수 전부 고등학교 선행하는 과정에서 다뤄보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죠. 중학교에서만 조금 더 깊게 다루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름이 승민이었나요? 승민이 시험 잘 봤어요? 오, 잘 봐. 지웅이는? 아니야? 네. 잘 본 친구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겠죠. 10월에는 네, 11월이 되어서 다시 내신 대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통수학 2를 배우게 됩니다. 공통수학 2를 배우게 되고 언제 맨 마지막으로 배웠죠? 공수 2를? 9개월 전. 9개월. 2달? 2달 전 했어요. 오, 잘하겠네. 기대하겠습니다. 공수 2. 기억이 안 나? 오래된 것 같아요. 지용이는? 반년 조금 넘었어요. 2년? 그거 봐. 오래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 공수 2라고 하는 과목이 좀 그렇습니다. 공소를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고등학교 첫 관문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놈의 구멍 없이 빈틈 없이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공수 2를 할 쯤 되면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쟤는 벌써 대수를 한대, 미적을 한대, 미적 2를 한대. 그럼 마음이 빨리 조바심이 나요. 아이도 그렇고 아이보다는 부모님이 조금 더 조바심을 내죠. 빨리 대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학원 너무 느린 건 아닌가? 대수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선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전이 돼버리는 순간 공수 2는 내용이 조금 줄죠. 압축이 돼버리고 생략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와서 내신을 치러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올해 2학기 중간고사를 친 시점에서 평균이 아마 3번 친 시험 중에 고등학교에서 고1 때 시험 같은 학생을 데리고 같은 학교에서 시험을 칠 텐데 평균이 제일 낮게 나옵니다. 이번에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그랬어요. 뭐 중동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70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중동 가려고 그러니? 자, 뭐 피문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한 5개 틀려야 1등급만 70점 중반일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쉬운 학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네. 봅시다. 공통수학 2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 부분일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영어에서 말하는 문법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문법 단원이 있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문법은 이런 거죠. 수학적 대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수학적 대상을 표현하고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집합.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옳은 문장들을
수학적인 문장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거죠. 문법처럼 영어에서 말하는 1형식, 2형식처럼 얘네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수학의 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함수죠. 함수라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함수의 종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도 배우고 역함수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익숙한 1차 함수, 2차 함수를 제외하고 새로운 함수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리함수라는 것도 배우고요. 무리함수라는 것도 배웁니다. 근데 이게 수학상하고 수학하 이렇게 나뉘잖아요. 수학상이던 시절이 있고 수상, 수학, 여기는 원래 수상이었던, 과거에는 수상이 기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트레이드가 된 거죠. 뭐랑 트레이드가 됐어요? 경우의 수, 행렬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에서 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죠? 원의 방정식에 모든 것들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2학기 중간고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합의 단원에 스며들고 경우의 수의 망령 같은 거죠. 함수, 합성함수, 함수의 종류 이 안에 경우의 수가 스며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1학기 때 싫었던 경우의 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 파트가 공수2의 킬러 파트는 킬러 단원은 뭘까요? 라고 하면 원래는 한두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3개가 생기는 거죠. 원의 방정식, 원방 파트,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합 파트, 어렵습니다. 또 뭐 있죠? 함수에서의 함수의 개수. 이건 수능에서 30번 문제를 담당하는데 확통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공통수학 2가 공통수학 1보다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좀 깨진 거죠. 변별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여기서는 점수를 이번 중간고사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한다면 그냥 수학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고 실력이 좋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서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말의 언어로 치자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교육청 킬러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놈의 최상위 또는 블랙라벨 그런 책들은 몇 년에 한 번 업데이트 돼요? 다음 교과 과정에서 업데이트 하면 돼요. 7년, 6년 이렇게 걸려요. 그지? 그럼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건 뭐겠어? 대치동을 분류를 못 해요. 거기 있는 애들 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지금 분류를 못 해요. 그러면 뭐가 새로워지고 뭐가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항들 중에서 대다수는 학생들이 또 만점을 받는다고 시간을 100분짜리를 주면 만점을 받는데 이게 50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술형까지 잡아야 되는 그런 촌각을 다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문항들은 변별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한 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면 그 안에서 50분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힘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적 킬러 문항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딱 이거예요. 21, 29, 30. 모의고사 하나당 3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 21번은 객관식 맨 마지막이고요. 30번 주관식 중에서 맨 끝에 2개.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88점, 92점, 100점 이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다 웬만해서는 수학을 좀 했던 친구는 다 1등급인데 1등급이 100명 넘어가요. 1학년 때는. 다 온 학교들에서. 전국 단위의 4%가. 대치동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문항들을 쌓아놓고 보면 이 킬러가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자, 공통수학 상은, 공통수학 1에서는 뭐가 있겠니?
킬러들이 나오는 파트가 뭐 있겠어요? 2차 함수. 가끔 순열조합. 경우의 수. 많지도 않아. 근데 그 개수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단원에서 이게 원방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원방. 또 뭐가 있죠? 집합. 집합에서 킬러 파트들이 있다고요. 또 뭐 있어요? 함수 개수. 함수 종류. 근데 이것 중에 3개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것 중에 2개가 딱 들어가면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야.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시험장에서 보고 그냥 50분 안에 푼다고 그냥 뭐 처음 만났고 나는 그냥 풀었을 뿐이고 시간도 남았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빨리 정리하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가기 전에 보는 거야. 가기 전에 보는 거. 그 전에 미리 많이 체험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고등학교가 가서 뭐 의사 가운을 입든 나는 뭐 AI를 만지든 그러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뽑는 학생들이 한 350명 됩니다. 탑반이. 여름에 뽑는 학원이 뭐가 있죠? 대찬에 뭐 하나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시대인재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을 겁니다. 인원들 딱 합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탑반에 들어가려면 봐야 되는 문항들이 결국 이런 거 킬러 물어봐요. 킬러 물어보고 선행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킬러를 얼마만큼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풀 수 있는 애들 데리고 뭐 한다고 최적화된 훈련을 한다고 그걸 빨리 10분에 풀 수 있는 건 15분에 풀 수 있는 거 5분 안에 끊을 수 있도록 다 썰어서 준비를 한다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그러한 문제들을 다 풀든 풀지 않든 지금부터 보든 그 회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 2일이고요. 공통수학 2의 첫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원의 방정식, 그죠? 그 다음에 집합, 그 다음에 함수 일반.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잘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근데 바로 어렵게 갈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기여를 좀 높여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쫓아오면 얼마든지 더 어려운 것들을 미리 전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은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마음가짐은 어려운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대신 잘 안 되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일단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알아가는 느낌에서 열심히 필기 하시고 그다음 이건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정도의 커멘트를 하시고 그다음 제가 던져주는 인사이트를 계속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쌓이고 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은 언제?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제가 호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대단히 간단하거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뭐죠? 평면 좌표입니다. 근데 평면 좌표 이전에 우리가 3개 파트로 나뉜다 그랬잖아. 공통수학 2가. 뭐죠? 도형,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함수. 그럼 여기는 도형하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저는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도 배워요. 중학교 때 안 배웠던 새로운 도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도형이야. 아는 도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방정식을 쓰겠다고요. 서로 다른 수학에서 다른 분야를 그냥 합쳐서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아는 거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썼던 성질이 하나가 늘면 나 이거 보이는데? KMO에 썼던 거든 뭐든 다 써. 상관이 없어. 내가 성질을 하나라도 더 알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남들 모르는 여기 써먹을 수 있는 성질 하나 더 올라가면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 하나가 줄어요. 시간의 효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왔던 방식들 그냥 풀면 꾸역꾸역 풀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성질을 알면 방정식이 계산이 주는구나. 방정식이 준다는 건 다시 말하면 계산이 준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있더라. 이걸 적절히 써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떠올라야 돼. 이거는 계산인가? 이거는 방정식을 통한 계산인가? 아니면 중학교 방식의 어떤 도형인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와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그 경험치를 우리는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평면 좌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좌표 이전에 뭐가 있었죠? 평면이 2차원이거든. 1차원은 뭔데? 1차원은 수직선이죠.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우리 이거 해봤어요. 이 원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좌표를 빵으로 주는 거잖아.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있고 점 A가 있고 옆에다 주소를 하나 씁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기법이었는데, 그죠? 자, 오늘 할 건 뭐죠? 오늘 할 거는 좌표 평면상에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도형은 누구냐면 점이야. 주인공은.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방정식까지는 안 나와요. 점은 방정식이 아니거든. 방정식이 되려면 좌변, 우변이 있어야 돼서 최소한 직선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하는 건 뭐죠? 점과 관련된 방정식이 아니라고. 단순 계산이에요. 계산. 진짜 말 그대로 사칙 연산 정도 이루어지는 형태인 거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점 A가 있는데 여기 A,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직선 두 개를 꽂아놨더니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호 안 들어가요? 등호 안 들어가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점이 결정되고 나면 점을 표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점을 확인하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두 번째. 그러면 점 다음에는 점을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이제 2점 정도가 나오려요. 2점 가지고 뭘 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계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뭐죠? 첫 번째, 거리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분점 계산할 수 있어요. 수직선상의 2점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내죠? O와 A 사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니? 2점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에 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죠? 2점이 있으면? 수직선상의 직선상의 거리가 있으니까 뭐 피타고라스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죠. x1하고 x2 y1-y2의 제곱 이것이 거리이더라. 되겠나요? 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분점은요? 분점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다 했네. 잘 하겠지. 잘 해야지. 그죠? 잘 할 겁니다. 볼게요. 분점 A가 x1, y1 B가 x2, y2라고 해보죠. 자, AB의 M 대 N, AB의 M 대 N 내분점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 M 대 N 외분점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분점 계산 어떻게 하죠? 지웅아, 계산되니? M 플러스 N분의 오, 목소리 좋다요. M 플러스 N분의 MX2, Y도 마찬가지겠죠? 아, 목소리 좋네. 갖고 싶은 부러운 목소리입니다. 도윤이 시켜봐야지. 도윤아, 왜 분점? 너도 목소리 좋다 해줘야 되겠지? 오, 네, 그죠. 그래요. 목소리가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MY2, 여기 MY1 이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내분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분점은 안쪽에 있어요. 선분 AB 안쪽에 있어요. 외분점은 어디 있어요? M과 N의 관계에 따라서 M이 N보다 작으면 A에서 가깝다는 얘기고 M이 N보다 크면 B보다 A가 더 멀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위치관계 오케이.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어려워. 오늘 풀게. 어떡하니? 해봐야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이제 심심하니까 중학교 때 했던 중선 정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공식이 하나가 생기죠. 이렇게 있으면 중선 정리 기억하는 사람? 아, 2달 전에 배운. 오. 자, 수학자랑 목소리도 좋아요? 네. AM 제곱 더하기 BN 제곱. 좋습니다. 얘를 조금만 더 가볼까요? 조금만 더 가볼까?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M, N 혹시 아니? 뭐야? 뭐죠? 오케이. N 곱하기 AB의 제곱 M 곱하기 AC의 제곱은 M 더하기 N에 MN AD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게 뭐죠?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이 아닐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1대1이 아니어도 써먹을 수 있어서 좋네. 일반화 시킨 거죠. 일반. 그럼 파푸스는 바본가요? 그렇진 않죠. 파푸스 아저씨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스튜어트는 비교적 최근인데. 예전에 이 정도 하셨으면 괜찮은 거야. 그죠? 좋아요. 그러면 B와 관련된 것들은 오늘 다 이렇게 뿌리 뽑고 가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볼까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A, B, C 이렇게 되면 이때 성립하는 게 뭐가 있죠? 이번에 시험 주제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대 그거는 이거 대 그거. 그지? 한 술 더 뜰게요. 그러면 웃, 웃, 웃 C, B,
mn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혹시 가게 이등분을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까? L제곱은 얼마? BC-MN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거 쓰시면 스튜어트를 일반화해서 정리 예쁘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짠가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할 거지만 계속 중요한 건 계속 필기할 겁니다. 필기할 텐데 세타를 2세타로 바꾸는 작업, 2세타를 세타로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거든요. 2세타가 관련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순수 성질의 논증 기하에 대한 얘기고 2세타를 세타로 바꾸고 세타를 2세타로 바꾼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각이 이렇게 y는 mx 더하기 n으로 봐요. mx 더하기 n으로 보면 이게 2세타라서 뭘 해야 되냐면 x축하고 이루는 각 여기를 세타 여기 세타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이 녀석을 각을 2등분한 거죠. 여기서 각을 2등분한 녀석이에요. 그죠? 각을 2등분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또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의 2등분선 우리 성질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잘 봐라. A, B, C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얘를 각을 2등분해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일까? 여기 기울기 y는 a 플러스 b분의 cx 이렇게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기 길이는 뭐겠어요? 이것 대 이거니까. 그지? 이것 대 이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C에 대해서 전체 비율 A 플러스 B 대비해서 얼마쯤 되는 거죠? B에 해당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뭐죠? B분의 A 플러스 B분의 BC 이렇게 잡으면 날려서 A 더하기 B분의 C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지? 밑변분의 높이 하면은 딱 각이 2등분, 얘를 딱 2등분하는 아이가 안녕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 그지? 그러면 방금 했던 게 뭐예요? 탄젠트 2세타가 사실은 탄젠트 값이 뭐냐면 기울기인데 이게 m이었으면 세타짜리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니?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빗변분의 빗변 더하기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빗값으로 따지면 이게 1 여기가 m 자, 이 동그라미 치는 건 뭐냐면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빗값을 얘기할 때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죠? 루트 m 곱하기 1의 요런 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대 m 대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빗변 더하기 밑변 이렇게 되죠. 이게 여기 들어갈 녀석이죠. 이런 꼴이 있고요. 왜? 이런 걸 왜 해요? 이런 게 쓰일 거니까요, 앞으로. 알면, 진짜 편리한데 이런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2세타에서 세타로 기울기를 변형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번엔 세타에서 2세타로 하는 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데 상가함수의 어떤 활용들을 좀 더 가야 돼요. 미적2에서 다루는 스킬이어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보죠. 여기가 y는 mx 더하기 얼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 세타 탄젠트 세타가 m이면 탄젠트 2세타는 얼마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웁시다. 알아놓으면 남들에 비해서 알아놓으면 빨리 계산할 수 있는 탄젠트 2세타는 얼마? 1-m제곱분의 2m. 요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불편한 계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2를 하셨다면 여기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과 관련된 녀석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산정리는 아닐 것이고 우산정리는 좀 다른 거죠. 뭐 그건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 최소점, 이거는 이제 좀 알고는 있어야 될 테니까. 최대 최소점, 그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AB가 고정돼 있어요. 1번하고 2번. AB가 고정인데요. P는 움직여요. 근데 A는 B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A 더하기 PB의 최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PA 빼기 PB의 최대값, 이렇게 되죠. 이것이 무엇일까? 봐봐, 점 찍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P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PA랑 PB의 최소는 뭐겠어요? 오, 좋습니다.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네요. AB. 근데 왜 AB죠? 이렇게 보셔야 돼. 왜 AB냐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변형된 형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직선 AB상에 P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직선 AB상에 P가 없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PA 더하기 PB는 AB보다 크죠. 이렇게 되니까 AB보다는 크네. 만약에 여기 외부의 점, 그러면 직선 AB상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외분점이거나 내분점인데 이게 외분점이면 직선 L 밖에 있으면 AB보다 크고, 얘가 외분점이면 PA 더하기 PB는 AB보다 크죠. 결국 안쪽에 있으면, 내분점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건 거니까 AB가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직선에 있을 때, 직선 밖에 있을 때. 자, 이번에 PA 빼기 PB 의 최대는 얼마죠? 여기도 마찬가지. A, B 이렇게 있으면 A 이것도 AB입니다. 근데 항상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P가 어디 있는지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얘는 내분점이고요. 이때는 언제죠? 외분점. 오케이. P가 외분점이면 좋겠네. 이렇게 봅시다. 여기 밖에 있으면 마찬가지죠.
PA랑 AB는 뭐보다 커요? PB보다 커요. PB랑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AB는 뭐보다 커요? PA보다 커요. 이게 넘어가면 결국 뭔데? 둘의 차보다는 AB는 항상 커요. 근데 여기 P가 있으면 두 번째는 AB보다 작죠? 밖에 P가 있으면 차가 AB가 되죠. 항상 AB보다 작다가 이게 말해주는 게 이거잖아요. 항상 작다가 밖으로 가면 증오가 발생하니 오케이. 얘네들은 뭐여야 된다? AB가 되더라.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나머지 많은 점들이 있지만 이건 뭐죠? 삼각형 ABC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죠.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은 언제 최소값을 갖니? 얘가 최소가 되는 점은 P가 뭐일 때? P가 무게중심일 때 같죠. 간단해요. 왜냐면 P가 라지 X, Y라고 잡고 얘네들을 X-X1의 제곱, PA 제곱, PB 제곱, X-X2의 제곱, X-X3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Y도 마찬가지 구조가 똑같아서 3x 제곱 빼기 2배의 x1, x2, x3의 x 뭐 이렇게 가는 꼴이니 언제 최소를 갖겠니? x는 3분의 x1, x2, x3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사각형이 붙으면 4분의 x1, x2, x3, x4의 합 평균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각형이 되든 뭘 하든 이런 식의 점들이 있고요. 나중에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갈 텐데 일단은 너무 설명만 들으면 너무 지겨우니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앞쪽은 기본 문제고요. 뒤쪽은 좀 의미 있는 그리고 까다로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그런 류의 문제라 1번 그죠? 3번 요걸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3개 먼저 풀어보시고요.
탄젠트가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배수를 뭐. 1, 3, 4인데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1번에는 5,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 A가 있고 2, 3 여기가 B가 있으면 Y는 2x 마이너스 3 그죠?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거리래요. 같은 거리.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좌표를 P를 잡아가지고 P가 얼마죠? T, 2t-3인 거니까 PB는 P 이렇게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곱 해버리면 1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 2차 방정식 나오나?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풀 수도 있죠. 나는 2차식 계산이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변의 수직 이등분 P와 PB가 일단 1대1이라는 건 P는 뭐죠? P는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러면 제곱 계산을 좀 피할 수 있겠죠. 둘의 중점진하고 기울기 수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 둘의 어떤 교점이 P가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의 중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죄다 그냥 거리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분의 7, 2분의 1 둘의 기울기가 얼마인데? 5 빼기 2에 마이너스 2 빼기 3 하면 3 마이너스 3분의 5죠. 5분의 3 하면 되겠네. 5분의 3에 뭐죠? 마이너스 5분의 8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저거 x 뒤에 y 절편 5분의 8. 이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이 계산을 도와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얘랑 뭐 하면 되지? y는 2x 마이너스 3 했더니 얼마죠? 5분의 7x는 5분의 7인가요? 1, 1,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돼야 되고요.
그죠? 1번 문제인데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끝날 쯤에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3번에서는 그림을 봤더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여기고요. 여기가 A. 1,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가 B네. 근데 정삼각형인데 이등변이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Y는 X상에 있고 부양수 PQ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6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좌표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3,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루트 3이 되겠죠. 계산이 적은 게 좋습니다. 전부 다 기울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닮음이거든요. 기울기의 본질은 삼각비고 삼각비는 삼각비보다 빠른 건 닮음이에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루트 6이 나오려면 루트 3이어야 되겠네. 루트 3,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고 단지 우리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들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4번처럼 4,2 B가 얼마? 4,6 C가 8, 마이너스 2인데 이때는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는 게 있죠. 관찰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AB는 뭔데? 8의 제곱, 4의 제곱. 그죠? BC는 뭔데? 4의 제곱, 8의 제곱. 뭐지? 같잖아. CA는 뭔데? 12의 제곱? 얼마죠? 4의 제곱. 근데 뭐 여기 루트 80이잖아. 루트 80이잖아요. 루트 160이잖아요. 직각 이등변이네. 이등변이면서 직각이네. 그 말은 뭐예요? 직각 이등변이라고 CA인 거니까 CA 각 B가 직각이라고 외심은 어디 있어요? 직각 이등변 B변의 중점 CA의 중점 2,0 합은 2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거 나온다. 실전에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21번 이런 거 나와요. 21번
자,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해하는 문제예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점들이 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보면 여기가 루트 17, 루트 19, 루트 23이 기본이 될 건 거 알겠고, 여기는 루트 19와 17을 내분하는 점,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계략적인 위치를 정확한 값이 필요할 땐 그때 계산을 하고, B는 뭐죠? 루트 19와 루트 13에 얼마? 내분점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루트 17, 루트 23에 m 대 n, 보통은 거꾸로 가야 되죠. 23 루트 17에 m 대 n, 외분점은 어떻게 하죠? 왜 그러면 방식은 똑같아요. m-m에 m 루트 17 n 루트 2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루트 23인데 얘는 계산해 보시면 기준 잡고 봤더니 여기 어떻게 돼요? 루트 23과 루트 17의 몇 대 몇인 거예요? m에 해당되는 게 4대 루트 2 외분점이죠. 그러면 루트 23으로부터 멀어요. 그러니까 어디쯤 되는 거예요? 여기가 D쯤 되겠죠. C인가?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루트 19와 루트 23이 있으면 여기는 얼마죠? 5대 1 외분점을 해야지만 5대 루트 3 외분점을 해야 되는 거죠. 루트 19와 루트 23이지만 5 멀잖아. 루트 23으로 가까운 점 여기가 D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 자체가 그냥 CABD, A는 B보다 왼쪽에 있고 기억 맞고, C는 D보다 왼쪽에 있고 맞고, ACBD가 아니라 CABD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디귿은 틀렸고, 요 관계만 보자는 거야. 이것만 확인하자는 거야. 대단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몇 개 딱 더하고 말 건데, 보자. 이번에는 무게중심은 너무나도 쉬우니까 일단은 이런 거 봐요. 그렇다면 5번 보시고요.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5번을 보시고 22번을 보시죠. (5번은) 2번 되고, 그지? 23번은 5번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인데 곱게 안 주는 거잖아. 곱게 안 줘요.
자, 얘는 이걸 보고 우리가 22번을 지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PA-PB의 최대가 뭐죠? 5번도 22번도 결국은 AB잖아요. 근데 그거를 곱게 알려주지 않았죠. P를 마치 어떻게? X, 0 그리고 A를 얼마? 마이너스 1,5 그리고 B를 얼마? 3,1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마치 이런 거잖아요. PA 빼기 여기서는 이게 X-3 1빵 해서 PB의 절대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누구보다 작겠어요? A, B니까 여기는 6의 제곱, 4의 제곱 2루트 1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P는 뭐여야 돼? AB에 외분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마이너스 1,5 여기가 A 그 다음에 3,1 여기가 B 했더니 AB 밖에 있고 AB 외분점이 있는 거니까 직선의 AB 선상에 있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X축 위에 있잖아요. Y는 제로 위에 있어요. 이런 거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줄의 기울기가 여기 4죠? 마이너스 1,5고 3,1인 거죠. 여기도 4. 기울기 1이네. 1이면 1 되겠네. X는 얼마? 4. 그렇죠. 그치 않나? 그러면 얼마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AB는 4의 제곱, 4의 제곱, 4루트이구나. A분의 B는 루트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쉬운 거부터 해서. 6번은 중선 정리. 8번 기본기만 갖추고. 12번. 요거 4개지만 금방 풀거든요. 요거 푼 다음에 우리 5분만 딱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재미난 문제를 풀어봐요. 6번 풀려면 중선 정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중선 정리는 이거죠. 네, 이거고 앞에 늦게 온 친구들 스튜어트 정리는 3페이지 필기하실 거면 A, B, C 인데 여기 실제 길이가 M하고 N이면 NAB 제곱 MAC 제곱은 M 더하기 N에 AD 제곱 더하기 MN 여기까지 이게 일반화. 근데 분점 계산하실 때도요, 잘 보시면 12번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단 점을 그려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AB를 2배 한 것이 B 쓰인 거니까 AB를 2배 한 녀석을 이렇게 그려보면 AB의 길이 2배가 되는 점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C1, C2일 텐데, 그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2,6 그러면 C1A의 중점이 A인 거잖아요. 중점이 되려면 합이 일정해야 돼요. 2배. 이 녀석이 2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6이 나오려면 0. 자, 이렇게 계산했으면 이번에는 같은 거리인 거니까 C1, C2의 중점이 B여야 돼서 4가 나오려면 합이 4가 나오려면 8,12가 나오려면 12 이렇게 돼야 되겠죠. C1, C2 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습니다. 중점을 많이 활용하세요. 계산에 중점이 많이 섞여 있으면 중점은 만만하거든요. 외문점을 쓰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딱 5분만 쉬었다가 제가 후반전에는 조금 더 재미난 걸로 가보죠. 자, 볼게요. 보시면 문제들은 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그래도 곱씹어 볼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13번부터 우리가 보자면 일단 대다수는 AB를 1-t 대 t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직접 좌표를 잡았을 터인데 그래서 3, 4분면이니까 9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보면 t의 범위는 나올 거지만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5,1이라고 했으니까 B는 1,-3이죠. B가 1,-3입니다. 그러면 AB의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이 직선상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B 값을 여기 P하고 Q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AP 대 PB를 알려면 사실 이게 X 좌표의 B일 수도 있잖아요. Y 좌표의 B일 수도 있고 두 개를 적극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X 값의 B를 보려고 봤더니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죠? 이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불편하다면 Y 좌표의 B 값은 구할 수 있죠. AP 대 PB는 몇 대 몇이에요? 이게 1, 이게 3, 1대 3. Y 값으로 B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Q 대 Q, B의 값은 뭘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A, Q, Y 값은 또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얼마야? 5, 5. 여기가 얼마야? 1, 5대 1, 5대 1로 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때 값은 앞쪽이 뒤쪽인가요? AB를 이렇게 T 값이 전체 4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6분의 얼마인가요? 여기서는 1? 1에 해당되는 거죠.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이렇게 되겠죠. X좌표, Y좌표를 적당히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4번은 분점을 계산한 다음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안 쓰는 거니까 스튜어트로 가봅시다. 스튜어트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스튜어트를 가보면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자고요. A, B, C인데 ACP가 ABP의 2배. ACP가 ABP의 2배면 여기가 P죠. 3등분한 지점에서. BC 길이가 얼마예요? BC 길이는 9의 제곱, 3의 제곱. 3루트 10인가? 루트 90인 거니까. 그러면 3루트 10, 루트 10, 2루트 10.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끝났죠. 2루트 10에다가 AB제곱은 얼마죠? 5의 제곱, 2의 제곱 29인가요? 그 다음에 루트 10에다가 AC제곱은 7의 제곱 2의 제곱이면 얼마지? 루트 53? 53? 이렇게 하면 AP제곱 3루트 10에다가 AP제곱 둘의 곱은 20.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53에 58, 111 그러면 37이잖아요. 17 나올 것이고 충분히 스튜어트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질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를 지워버립시다. 내부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평면상에 존재한다고 치자고요. 몇 개의 점이 있을까? 몇 개 있겠어요? 이런 점 D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응? 4개. 오, 잘하네. 어디 있죠? 4개. 봅시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아는 점인데. 이렇게 보죠. 15번에서는 조금 확장된 버전에서 가를 제외하고, 이게 공간까지 가면 꽤나 재밌는 문제인데, 얘는 뭐 그냥 공간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ABC인데, D가 있어가지고, 사각형 ABD가요. 사각형 BCD가요. 사각형 ACD가 되는 그런 점을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어디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무게중심으로 가능하죠. 3분의 1이니까 3등분 되잖아요. 사각형 ABC를 3등분하는 점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보는 거죠. 중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BD를 연장해가지고 얘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B를 연장시킨 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제3의 점을 만들어서 B를 반대쪽에 AC에 대해서 AC의 중점에 대해서 점대칭 시켜버리면 딱 뭐가 나오니? 평사가 만들어지면서 넓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평사가 만들어지면서 얼마? 1, 1, 1, 1이 되는 거니까 ABD 2, BCD 2, ACD 2 다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몇 군데 있겠니? 여러 군데 있지 뭐. 여기도 있고 DA 이렇게 잡으면 DC, DA, DB 세 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총 몇 개? 4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문항은 뭐 재미없는 필수 문항은 16, 17, 18까지는 가봅시다.
16, 17, 18. 요즘 추워요. 추워요. 자, 보시면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A, BAC인가? B, A, C. AB 대 AC인 거잖아요. BC인 거잖아요. 얼마죠? 여기 5고 BC는 얼마인데? 13. 여기도 5 대 13. 이 비율의 어떤 분점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가 에이스를 5 대 13으로 내분해 주세요. 내분해 주시면 그게 나올 테니까 2번이 되는데, 자 17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점 계산이 워낙 간단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ABC는 잘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BC가 있는데 내가 성질을 알면 계산 하나 준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 그 다음에 여기를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PQR. 그럼 PQR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ABC의 G와 사각형 PQR의 무게중심 일치합니다. M 대 N으로 일정한 비율. 근데 여기선 뭔데? 중점이잖아, 둘 다. A, C, B 다 중점인 거니까 그냥 뭐 계산하면 되죠. 3,7, 1,1, 9,3의 무게중심 G는 평균 내면 3분의 13, 3분의 4, 11 이렇게 되죠. 합은 8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왜 그렇게 써요? M 더하기 N분의 MX2 NX1 M 더하기 N분의 MX3 NX2 하면 이게 여러 번 쓰여지는 거죠. X2가 얼마? M도 한 번, N도 한 번, X1 M도 한 번, N도 한 번, M 플러스 N에 결국은 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X1, X2, X3 이런 식으로 묶이기 때문에 평균이 똑같아요. 밑에도.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18번 18번 18번은 이런 녀석이거든요. 여기가 6,2라고 했네요. 여기가 A 2, 4 그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OAB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분점 알려주는 거잖아. 1, 4분면 2, 4분면 PQ가 여기 있고 P는 OA 위에 있고 OPB가 OAB의 2분의 1인 거니까 그럼 정해졌잖아요. 여기 P잖아요. 이렇게 잡고 딱 미등분 되니까 얼마? 3,1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OPQ와 OPB가 2분의 3? 그럼 한 칸 더 간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Q가 어디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6 되네.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그죠? PQ의 방정식은 구하시면 됩니다. P는 3,1, Q는 마이너스 3,6, 직선은 3 플러스 3, 1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라. 그죠? 6을 곱하면 6y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6, 5x 플러스 6y가 21, 합은 11. 너무나도 쉬워요. 그죠? 그러면 본격적인 문항들 좀 풀어보죠.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보시고 23번 보시고 24번 보시고 25번 보시고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뭐 풍선 정리가 됐든 스튜어트의 정리가 됐든 쓰는 문제긴 한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을 키우셔야 되냐면 이게 숫자들을 허투루 주진 않거든요. 숫자 값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익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식을 딱 넣어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직선인데 AB가 얼마? 3루트 1에 어떤 가능성이 크겠니? 우리는 정수비 값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셔야 돼요. 1대1대 루트 1 공산이 커요. 이런 3, 3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가 2 루트 5래. 어떤 경우 있겠니? 1대2대 루트 5 나오거든요. 루트 5를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값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2, 4, 2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10은 더 크겠지 뭐. 1, 3, 루트 10. 루트 13은 아니 정수비 2랑 3 그지? 이렇게 잡으면 2, 3, 루트 13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2 루트 10이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 6이라고 해체해놓고 가는 거지. 얼마? 이렇게 되지 않겠냐?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2 곱하기 3, 6 그죠? 2대 3대 루트 13 뭐 이렇게 바로 된단 말이야. 이런 거 바로 봐야지. 안 그러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가 직접 수설의 발을 내려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빠른데 중학교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남들보다 빨리 가잖아요. 아는 것들 최대한 모아놓고 가야 돼. 그래서 m 더하기 n이면 되게 쉬워지지 않겠니? m 더하기 n이면 딱 3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 1 하나 더 보탠 거니까 6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37 끝. 그 다음에 AB가 AP가 되려면 어디 와야 되겠어요? 여기 이만큼 와야 되겠지. 이만큼 더 와야 되겠지. 그러면 BC를 M 대 N으로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4, 2가 되는 거야. 4 빼기 2는 2 2 빼기 1은 1 이렇게 돼야 되죠. M에는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AP가 3루트 5 AP가 3루트 5 3루트 5는 봐봐
1대 2대 루트 5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3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돼야 루트 5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현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5에다가 2배 하면 7 이렇게.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5) (1대 3대 루트 10) (2대 3대 루트 13) 이런 것들은 정확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23번은 별표를 좀 치시는데 이게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모의고사의 과거 기출됐었기 때문에 엄청 나오는 문제예요.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여기 인근 학교들은 다 한 번씩은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게 되는 문제집도 많이 실려있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죠? 시험도 끝나고 긴장도 풀리고 네, 우리는 잠에 취약합니다. 너무 잠 깨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추석을 앞두고 있고 편안하게 봅시다. 여러분도 저도 편안하게 수업에 임하면 됩니다. 23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x제곱인가? y는 x고 볼게요. 뭐 얘는 대각선의 길인데 문자를 이 곡선이 잡았으니까 얘는 a, 2a 제곱이라고 한번 써주고 b는 y는 2x 제곱이 있으니까 b, 2b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주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근데 이 대각선들이 x축, y축의 평행한 거 알겠어요? 왜 그렇죠? 정사각형이 있으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들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몇 도짜리? 직각 이등변이라서 여기가 원래 45도인데
여기 45도잖아요. 한 변에 45도 기울어져 있으면 평행 수직 수평일 수밖에 없죠. 대각선들이. 그러면 이 높이가 2b 제곱인 거니까 이 y는 x 상이거든요. x축 y축 값이 같아요. 2b 제곱, 2b 제곱. 여기 a, a 뭐 이렇게 되겠네. 이런 꼴이라서. 식 두 개니까요. 우리는 식을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딱 끄집어내면 되겠지. 뭘로 한번 갈까? AB의 기울기 한번 갑시다. 기울기.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B 빼기 A의 2B 제곱 빼기 2A 제곱 했더니 합차 제곱차. 이게 1이잖아요. Y는 CD와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구나.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중점이 일치합니다. 중점이 딱 어딘데? A잖아요. A가 B랑 2B 제곱의 반이죠. 2B 제곱하고 B의 반이죠. 그러면 2B 제곱 더하기 B가 2A니까 2A는 얼마인데? 1 마이너스 B랑 같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라 2B 제곱 2B 마이너스 1이 제로네요. B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뭐 요런 꼴이 되는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 같냐? 다시 B하고 2B 제곱의 반이 A 2A는 얼마죠? 2A는 1 마이너스 2B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3B. 그러면 식이 다 달라지네, 값이. 루트 17이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B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겠죠. 루트 2, 4, 8, 17. 오케이. 이렇게 되네. 근데 대각선의 길이는 B-2B 제곱이라서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answer. 그럼 얼마죠? B 하나 남겨두면 마이너스 2B 제곱이 3B 마이너스 1인 거니까 4B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으로부터 4B 마이너스 1. 4B가 이렇게 되겠네. 몇 번이에요? 몇 번이긴 2번이지 뭐. 이렇게 되고 24번은 중학교 문제라세요. 24, 25 빨리 한번 풀어보십니다. 소리가 울린다. 누구를 찾느냐.
자, 이런 거 24번은 중학교 문제인데 사실 중학교 문제라서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 B, C, D, P가 있다면 이런 걸 해보고 싶죠. B, D 대 C, D가 M 대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뭐 있겠어요? B, D 대 DC가 M 대 N이면 사각형 얼마? A, B, D 대 사각형 A, D, C가 얼마죠? M 대 N 되죠. 그러면 삼각형 P, B, D 대 삼각형 P, D, C도 뭐가 되죠? M 대 N이죠. 이것까지는 아는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더라. A, B, P 대 A, P, C도 M 대 N인가? 돼요? 왜냐면 여기는 뭐 MK, NK 여기 전체를 ML, NL 하면 여기 뭐가 되겠니? M의 L-K, N의 L-K 이렇게 될 테니까 M 대 N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바로 넘어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제가 많이 하는 건 ABP 대 삼각형 APC가 2 대 3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BD 대 DC가 2 대 3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가 넓이가 2 대 3이면 여기 밑변이 2 대 3이 이게 다이렉트로 나와줘야지만 이런 류의 계산이 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자 그걸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있죠. L이 있어가지고 A, B, C, E, F, D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2 대 5로 내보내요. 2 대 5로 보시고 그 다음에 B, C를 7 대 4로 내분하는 점인 거니까 여기가 4면 여기는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보조선을 딱 긋고 나면 어떻게 됐니? 3대 4니까 여기도 3대 4인데 3대 4인데 3대 4인데 얘를 또 2대 5로 나눌 거니까 어떻게 7과 3의 공약수 21로 딱 보시면 여기 넓이 28 21인데 6대 1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2대 5니까 여기가 28대 여기 70대래 여기 30 40 뭐 한 거예요? 자 여기 3대 4니까 여기를 21로 줬어. 그럼 여기 28이 되는 거죠. 여기 28이면 2대 5니까 여기 70 가야 돼. 70을 여기 3대 4니까 30, 40 쪼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니? 여기 21대 30이잖아요. AF 대 FC가 21대 30인 거니까 21대 30은 7대 1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쓰시면 돼요. 사실 26번 풀어보고 싶었는데 26번은 좋은 문제니까 챌린징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하고 25번은 공식 확인. 25번 뭐죠? 각의 이등분선과 함께 내가 얘기했던 바 제가 이런 공식 했잖아요. B, CB, CB, MN 무슨 공식 얘기했었니? 스튜어트 정리로부터 나온 어떤 공식 L제곱은 BC-MN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공식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각의 이등분선일 때만 통용되는 녀석인데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보시면 여기인데 실제 길이가 여기 1이니까 여기는 얼마? 2K K 각이 이등분선 여기는 L 3분의 루트 13 여기 제곱하면 9분의 13은 2 곱하기 1 빼기 2K 제곱 2K 제곱은 9분의 5 그죠? K는 얼마야? K가 CD잖아요. K 값은 3 루트 5 루트 2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 10 이게 CD 공식 기억하자 되겠죠? 26번 좋은 문제거든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7번도